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분명히 사랑과 걱정에서 우러나온 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얼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는 것을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나의 조언이 그들에게 가닿지 못하고 차갑게 튕겨져 나오는 듯한 그 순간의 어색함과 서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 값진 경험과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운 교훈들을 사랑하는 이들, 특히 우리보다 젊은 세대에게 알려주어 그들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더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그 진심 어린 충고가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이 되고 따뜻한 관심이 숨 막히는 간섭으로 변질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대 차이라는 편리한 말로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흔이라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우리 안에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어떤 행동 양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존경받는 어른이 아닌 외로운 꼰대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그러나 관계에 가장 큰 균열을 일으키는 그 행동은 바로 정답을 알려주려는 유혹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우리에게는 각자의 성공 공식과 실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저 길은 가봤자 뻔하다. 와 같은 나름의 확신이 생기죠. 이것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자산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문제나 고민을 들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기보다 내 경험의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검색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 즉 정답을 찾아 제시하려는 조급함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기성복을 건네주며 이게 내 몸에 딱 맞을 거야. 그냥 입기만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과 고민은 기성복처럼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 감정, 가치관이 모두 다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복과 같습니다. 내가 입어서 완벽하게 맞았던 옷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깨가 끼거나 소매가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답을 제시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차피 돌아올 것은 해결책과 평가일 테니까요. 그들은 위로받고 싶었고 단지 자신의 힘든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지라는 차가운 처방전뿐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이나 실수를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다는 신뢰 대신 언제든 평가받고 교정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없어 보이는 행동의 본질입니다. 풍부한 경험이 타인을 돕는 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밀어내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역설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정답을 알려주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걸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악의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인정받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내가 여전히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그런 행동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정답을 알려주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포용력에서 나옵니다.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길을 함께 걸어주는 등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어른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모르게 저지르기 쉬운 가장 안타까운 행동, 바로 섣부른 판단과 정답을 제시하려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 양식이 단순히 외부로만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타인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는 우리 자신을 향한 내면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타인의 삶을 쉽게 재단하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지나온 삶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떠나볼 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과 상처에 어떻게 발목 잡히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우리를 얼마나 완고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심코 상처를 주게 되는 행동, 즉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나의 정답을 제시하려는 조급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쩌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했었죠.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들이대는 완고한 잣대의 기원이 어디인지 그 뿌리를 찾아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곳에는 과거라는 이름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을 보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0을 넘어서면서 우리에게는 나 때는 마리아라는 농담처럼 쓰이지만 실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문장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말을 넘어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 현재를 평가하고 재단하려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겪었던 고난, 그것을 극복했던 방식, 그때 통용되던 가치관들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일한 기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들은 적어도 나를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한 검증된 성공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의 경험은 달콤하고 그 과거의 방식들은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반면 현재의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소통 방식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낯섦과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가장 안전하고 익숙한 피난처인 과거의 나에게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 안에서 우리는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젊은 세대가 직장에서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거울 속에서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며 조직에 헌신했던 우리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부족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자녀가 조금 힘든 일에 부딪혔다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 거울 속에서는 더한 역경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텨냈던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신력이 약하다는 섣부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현재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와 다른 틀린 것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고하고 외로운 어른이 되어가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집착은 단지 성공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결핍이 우리를 더욱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 대한 부러움 혹은 알 수 없는 적개심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너무나 쉽게 그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또한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었으니 너도 힘들어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타인의 성취를 축하해주기보다 평가절하하거나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의 아팠던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향한 편협한 시선으로 굳어버리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거라는 거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뜨려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소중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울을 깨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거울 너머의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현재 세상의 모습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방식이 정답이었다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나의 방식이 효과적인 답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또 다른 효과적인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그 시대적 맥락 안에서 온전히 존중하고 동시에 현재의 다름 또한 존중하는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작은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의 행동이나 문화를 마주쳤을 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행동에는 어떤 다른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작은 멈춤과 질문 하나가 우리가 과거의 거울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발목 잡히고 그로 인해 현재와 단절되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외부를 향한 섣부른 판단이 사실은 과거에 갇힌 내면의 목소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를 끌어안고 판단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어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길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타인을 향한 섣부른 판단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벽의 재료가 되는 과거라는 거울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외부로 향하는 우리의 날카로운 말들이 사실은 과거에 갇혀버린 내면의 불안과 완고함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서는 그 벽을 허물고 거울 앞에서 벗어나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워지는 존재가 되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습은
바로 조용한 정원사입니다. 정원사는 나무를 보며 왜 빨리 자라지 않느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꽃을 보며 왜 내가 원하는 색으로 피지 않느냐고 비난하지도 않죠. 뛰어난 정원사는 각 식물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성장 속도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식물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잡초를 뽑아주고 때로는 가뭄에 물을 주며 때로는 가지를 쳐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식물 자체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원의 주인이 아니라 정원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임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흔 이후의 삶에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태도입니다. 조용한 정원사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말하기에서 듣기로, 그리고 듣기에서 질문하기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침묵과 질문을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자녀가 혹은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지라고 말하는 대신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은 어땠니? 라고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내 경험을 설파하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내가 정말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워줍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지시하는 상사나 교관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지혜를 끌어내주는 현명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은 분명 소중하지만 그것이 미래에도 유효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험 많은 선배의 역할뿐만 아니라 호기심 많은 학생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가치관을 경청하며 내가 몰랐던 세상을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 라고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 유연하고 열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배움을 멈춘 어른은 늙어가지만 배우기를 계속하는 어른은 익어갑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월의 깊이를 더해가는 잘 익은 과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정원사는 자기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판단하려는 욕구는 종종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공허함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의 정원이 황폐해져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남의 정원을 기웃거리며 훈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을 찾는 것입니다. 나만의 소박한 취미를 가꾸고 꾸준히 운동하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좋은 책과 사색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는 일. 이처럼 나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단단해집니다. 내면이 단단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굳이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들은 시끄러운 조언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꺼이 찾아와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늘 넓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3주에 걸친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한 섣부른 판단이라는 벽에서 시작하여 과거에 갇힌 우리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았고 마침내 조용한 정원사라는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영향력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영향력의 형태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에서 조용한 지지와 영감을 주는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꿈으로써 주변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하는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시길, 그리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향기를 내뿜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정원에 언제나 평화와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